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훈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바를 시작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같이 시작했으면은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과정 시작과 동시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루 늦게 건강 때문에 늦게 온 분도 있었고 또 늦게 신청해서 늦게 등록해서 하루 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참석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어, 뭐 심각한 결과 여러분들 있느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처음에 설치부터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루 이틀 늦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 정말 야심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처지게 되는 또 어쩔 수 없이 수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동일한 진도로 이렇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강의하는 저도 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개발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경쟁 활동할 수 있는 어, 자아 실현의 목표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요. 이틀간 했던 내용을 줄여 볼까 합니다. 먼저 자바와 이클립스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부터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이 주소지에 가서 이 URL에 가서 접속해가지고 자바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해 주고요. 자, 이런 환경 변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설정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영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바 언어에서 정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목표잖아요. 우리가 목표라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뭐라고 하죠?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합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 이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일이라면 자, 이 정보 처리라는 이 말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이 정보 처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 것인가? 여기 너무나 확연하게 나왔죠. 정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바 언어를 다룰 거니까 자바 언어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니까 정보라는 개념과 처리라는 이 개념은 분명히 두 개가 구분되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정보를 처리하는 거니까. 이게 독립적인 객체잖아요.
정보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바 언어를 가지고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전혀 기초가 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 기초 쌓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안 걸려요. 물론 이 어, 과정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열정을 다 해준다면, 아무리 기초가 없는 분들도 기초부터 쌓아 나가서 결국에는 자바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레벨에까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자, 음, 자바 언어를 이용한 정보의 정의, 이런 걸 할 거고요. 거기에는 프리미트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보의 처리라는 것도, 정보를 정의했으면 그걸 이제 처리해야 되죠. 처리할 때는 뭘 갖고 처리할 것인가, 연산자, 그리고 제어문, 그리고 자바 JDK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 혹은 외부 클래스, 이런 것들을 API라고 그래요. API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번 동영상은 자바와 이클립스를 설치한 다음에 일단 끝내고, 뒤이어서 이 자바를 이용한 정보의 정의,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바를 설치하려면 자바를 다운로드 받아줘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 받을 곳은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으니까, 자, 웹브라우저를 켜고요. 이 URL로 접속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크롤 다운을 해보면 우리 자바 11 버전을 쓸 텐데, 좀 스크롤 다운 해보면 이 아래쪽에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하고 11 버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운영 체제가 윈도우 10이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10 설치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링크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다운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클릭했는데, 자, 여기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 이 항목을 체크하고 보면은, 여기 지금 다운로드 링크죠.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다운로드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계정 로그인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없는 분들은 일단 계정 만들기부터 하고 오세요. 계정 만들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제 등록된 아이디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죠. 설치하면 되겠죠. 자, 설치되어 있는 저는 물론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설치가 안 돼 있겠죠. 다운로드가 돼 있는 곳,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더 열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고 나오죠. 자, 그럼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저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돼 있으니까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만으로 여러분 설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설치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설치를 다 마쳤다고 해봐요. 설치를 다 마쳤으면 우리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개의 환경 변수, 자바 홈,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패스. 자, 이 세 개의 환경 변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바 홈 그리고 패스 이 두 개의 환경 변수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우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기보다는 암기로 암기해가지고 타이핑하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복사해 오면 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자, 이런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값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가볼까요? 탐색기를 한번 켜봅니다. 자,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봐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이렇게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가 여기 설치되어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한 JDK 11 버전 있죠? 또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빈 디렉토리부터 자바 환경에 필요한 그런 모든 파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전체 경로가 나오죠.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그 루트 디렉토리 자바 JDK 여기까지 자, 이 경로를 복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자, 환경 변수 설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설정하려면 좀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설정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자,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니까 시작 버튼 누르면 설정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설정 그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스템으로 가고 이 시스템에서 이 아래쪽 쭉 스크롤 다운해 보면 정보가 나올 거예요. 정보 여기를 클릭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이게 조금 윈도우 버전 혹은 윈도우도 그 초기 버전과 나중에 나온 이런 그 같은 버전에서도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고급 시스템 설정을 찾아야 돼요. 자, 고급 시스템 설정 얘를 여기를 클릭해 주면 그때야 환경 변수라는 이런 변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고급 있죠? 고급 탭 아래 있어요. 고급 탭하고 환경 변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주면 그때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할 그 환경 변수는 3개였어요. 어떻게 3개냐면 자, 이렇게 3개입니다. 자바 홈,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패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물론 다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 패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클래스 패스 있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다가 클래스 패스라고 해주고 이름이죠. 환경 변수의 이름. 여기 클래스 패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겁니다. 환경 변수의 이름이고 여기다가는 점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 점. 쉼표 아니에요. 그냥 마침표. 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저는 있으니까 저는 취소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 홈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있는 분들은 이걸 누르고 편집을 누르면 돼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바 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서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줘야 돼요. 자바 언더스코어 홈이라고 해주고 변수 값은 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거든요. 홈이 어디냐? 아까 우리가 복사해 왔던 바로 이곳입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탐색기에서 우리가 복사해 왔던 자바 JDK가 설치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론 있으니까 안 누르고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환경 변수죠. 이렇게 패스라는 환경 변수 보겠습니다. 이 패스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있죠. 패스 환경 변수.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얘를 새로 만들지는 않죠. 편집이죠. 편집. 자, 여기를 편집 눌러주세요. 있으니까 고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한 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행위 없을 테니까 한 줄을 만들어야 돼. 한 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게 없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요 윗줄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자, 요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여기다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미 있으니까 또 입력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취소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입력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환경 변수가. 그러면 확인 눌러주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고 확인 이렇게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 3개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CMD에서 환경 변수 설정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윈도우 운영 체제가 환경 변수 우리가 설정한 대로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스템 정보 자, 여기 다 했으니까 여기는 윈도우를 닫아주세요. 닫아주고요. 환경 변수 설정하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 띄우려면 윈도우 맨 아래쪽에 보면 돋보기 있죠. 윈도우 창 맨 아래쪽에 보면 돋보기를 이렇게 띄워요. 돋보기를 이렇게 띄워서 명령 프롬프트가 있을 겁니다. 명령 프롬프트 이게 안 보이면 여기에다가요 검색할 때 돋보기에서 검색할 때 cmd라고 해주세요. 커맨드의 약자겠죠. 명령 윈도우한테 내리는 명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cmd 커맨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렇게 하고 명령 프롬프트 클릭해주면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서 우리 뭐 하겠다? cmd에서 이게 이제 cmd잖아요. 여기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확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려면 명령 해보면 되죠. 에코 명령이 있어요. 윈도우에는 echo 메아리가 오게 하는 거죠.
퍼센트 아까 했던 자바 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 언더스코어 홈 이렇게 하고 또 퍼센트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봐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운영체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표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코 이렇게 하고요. 퍼센트 여기서 퍼센트는 환경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이렇게 퍼센트를 써줘요. 그리고 환경 변수의 이름을 가운데 써주고요. 클래스 패스 보겠습니다. 클래스 패스 하고 퍼센트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면 클래스 패스에 우리가 점 하나를 입력했었죠. 클래스가 있는 교시다 라는 뜻이죠.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클래스 패스가 어디 있느냐, 바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 이 점 한 개는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고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자바를 쓸 때 클래스의 위치가 바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작업하는 그 디렉토리에 클래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클립스 쓰게 되면 이 환경 변수는 거의 쓸모가 없는 역할을 하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를 쓰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이 현재 클래스 안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클래스도 쓸 거니까 여기 점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 변수 설정해 볼까요? 에코 하고 퍼센트 패스 하고 퍼센트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정했던 자바 디렉토리죠. 자바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 있네요. C 드라이브 아래에 이렇게 해가지고 빈을 우리가 등록했었죠. 빈. 그렇죠?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가지고 디렉토리 구분자로 쓰기 때문에 자, 맨 뒤에 이렇게 빈 디렉토리는 자바에 개발 툴들이 들어있는 자바의 어떤 툴들,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툴들이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정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CMD는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클립스 설치하는 것이죠. 이클립스는 자바를 코딩할 때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IDE.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는 우리 시스템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려면 자바 이클립스를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eclipse.org 자바가 아니고 구글 사이트에서요. 구글닷컴으로 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것도 빠릅니다. 이클립스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클립스 사이트가 바로 링크가 나오죠. 자,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네, 이클립스 다운로드 오렌지색 버튼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면 되고요. 또 이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들어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여기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버전 다운로드 해가지고 안 되면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전 버전에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면은 그 하위 버전, 그 약간 몇 달 전에, 여기는 지금 석 달 전에 나온 게 있네요. 지금이 9월 버전이더라고 이게 2022년. 근데 6월 버전, 자 6월 버전, 저는 물론 이 버전 설치해 가지고 문제없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둘 중 하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6월 버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웹까지, 웹 자바하고 웹 개발을 할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죠. Java and Web Developers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윈도우스 버전 있죠. 윈도우스 버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어요. 다운로드가 되죠. 이렇게. 예, 다운로드 받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려요. 30초 미만으로 예,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압축 파일이 일 수도 있고요. 뭐 설치 파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자, 다운로드 다 됐어요. zip 파일 한번 폴더 열기. 자, 여기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를 압축을 해제해야 되겠죠. 압축 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압축을 풀고 있어요. 이클립스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압축 풀기가 끝났어요. 자, 압축을 지금 다운로드 디렉터리에다 바로 이제 푼 것인데 압축을 이렇게 해제했으면 이클립스라는 디렉터리가 나오겠죠. 이클립스를 압축 해제하면 이렇게 이클립스라는 디렉토리가 나올 거예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클립스를 구동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클립스 디렉토리를 복사를 해서, 자, 이게 복사죠. 복사해서 여기 복사라는 메뉴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사라는 메뉴가 없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복사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임의의 디렉토리에다 가장 위쪽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복사가 잘 안 됐는지 붙여넣기가 여기, 여기에 붙여넣기는 또 여기서 먼저 붙여넣기 찾다 보니까 아이콘으로 이렇게 제시되니까 또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가 다 되면은 주르륵 되면은 C 드라이브 아래에 이클립스가 이제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이클립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클립스를 실행합니다. 이클립스를 실행합니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저는 지금 요걸 실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걸 저는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디렉토리에 이클립스 exe. 자, 이걸 실행하면 돼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쟤를 저는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더블 클릭했다면 이 이클립스 exe 파일이 있죠? 그걸 더블 클릭했다면 이처럼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워크스페이스에서요. 저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통일해야 더 강의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처음에는 이게 사용자 그 루트 디렉토리로 가기 때문에 작업 디렉토리로 가기 때문에 이 경로가 좀 더 복잡할 거예요. 근데 중간 경로를 빼버리고 C 드라이브 아래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자, 이대로 이건 고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경로들을 좀 없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런치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창은 아닐 텐데 제일 먼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런 창이 떠 있는데 요건 뭐 환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웰컴을 닫아주고요. 자, 닫아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이번 강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코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틀간 강의했잖아요. 이틀간 강의했는데 이틀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실에서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빠진 사람이 있고 못 나온 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을 테니까 일단 여기서 첫 파일을 만드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고요. 빈 파일 아직 안 된 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빈 파일 하나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일로 갑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파일하고 뉴 하고 자바 프로젝트. 처음에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아도로 갑니다. 아도로 가서 아도에서 자바 프로젝트가 그때 보일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넥스트 해주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헬로우 앱이라고 했는데 헬로우 앱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헬로우 앱이라고 하면 되겠죠? 헬로우 앱. 저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다고 이렇게 오류가 뜨고 있죠. 오류 메시지가. 저는 헬로우 앱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자바 11 버전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11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다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저처럼 없게끔. 자, 여기 모듈 여기 부분 여기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된 데는 여기 이렇게 세 개만 세 개만 남고 프로젝트 네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피니시 딴 거 손댈 거 없고 피니시 이렇게 해주면 여기 헬로2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 하고 이 동영상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new 하고 클래스 자바는 무조건 소스 파일이 클래스여야 돼요. 그래서
자바를 코딩한다라고 하면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패키지는 클래스가 포함될 디렉토리예요. 우리 파일 시스템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디렉토리 안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클래스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패키지는 보통 회사의 도메인을 뒤집어서 컴부터 시작하죠. 무슨 닷컴이 아니라 컴, 우리 회사 도메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컴 점 이젠으로 한번 해볼까요? ezen 점 테스트 이렇게 해볼게요. 컴 이젠 테스트. 자, 이런 디렉토리 안에다가 우리의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처음이니까 헬로 월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 메인, 이 메인이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메인 메소드인데요.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됩니다.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다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될 코드 블럭, 최소한 메인은 있어야만이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서 실행해 볼 거니까 체크를 해주고 피니시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클래스 하나 만들어지고 메인이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완전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 클래스가 제대로 우리가 구성한 개발 환경에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코드로 이 클래스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system.out. 이렇게 println 이렇게 하고요. 헬로 월드를 한번 화면에다가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철자 틀리지 않고 S는 대문자, LN이에요. 처음에는 IN인 줄 알고 하더라 잘못하는데 L 소문자입니다. L 소문자 N. 그리고 이것은 점이에요. 그냥 쉼표가 아니에요. 점 println 하고 여기는 쌍따옴표 안에다가 임의의 문자열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 따옴표 안쪽이니까 문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최소한의 코드로 이 클래스가 작동하는지, 우리 개발 환경에서 얘를 실행할 수가 있는지 테스트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고 저장 한번 해주세요. 저장. 그리고 이 클래스는 메인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클래스를 실행한다는 것은 요 메인이라는 메소드 블럭을 실행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는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에디터 위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가지고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릭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콘솔 창에, 이게 콘솔이죠.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이클립스 설정과 환경 변수 그리고 자바를 설치하고 이클립스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개발 환경이 제대로 구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를 설치하고 환경 변수 그리고 이클립스 설정까지 해보고요. 테스트용 코드도 실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완료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바 언어에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 언어에서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의하고, 정보의 정의 주로 이제 정보 8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약간 처리한다는 개념도 약간 알아보고 자바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